곱셈 공식은 중학교 때 했었던 공식입니다. 곱셈 공식 변형 중학교 때 배웠던 거 한번 연습해보면 저거죠. 원래 이거 곱셈 공식의 변형은 대부분 다 이항에 관련된 내용이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얘는 주인공이 얘인 거죠.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값이 얼마인지를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곱셈 공식이라면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제곱한 게 아니고 제곱해서 더한 값, 제곱의 합, 얘가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인공은 혼자서 이렇게 주목을 받아야 되잖아. 근데 얘가 뒤에 뭐가 껴있거든? 얘를 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곱셈 공식 변형이에요. 별건 없죠.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ab. 이항하면서 부가 반대로. 근데 이 식만 있는 게 아니고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정리해도 a제곱 플러스 b제곱 나오죠. 얘는 마이너스 2ab. 그럼 이번엔 얘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식 두 개를, 똑같은 식 하나를 두 가지 관계식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위에 있는 식은 합과 차가 주어졌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고 밑에는 차와 합이 주어졌을 때 제곱의 합을 구하는 공식이에요. 나와 있죠, 이게? 네, 나와 있는 내용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이항에 관련된 내용이고 복잡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다루게 되면 너무 여기에만 집중하는데, 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를 열심히 하시면 중3권은 저절로 됩니다. 이 특강이 여러분 3학 1학기 그 교과를 매우 탄탄하고, 좀, 그래요, 어쨌든.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게 중학교 3학년 교과를 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면 중3거는 정말 약간 애들 장난 비슷한 그런 느낌이에요. 왜 이렇게 쉬워? 이런 느낌이 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거 추가하는 거죠. 뭐를 추가하냐면 AB 자리 대신에 X와 X분의 1. 그러니까 사실 레그 A밀은 항에 서로 연관성이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식에서 AB의, 두 항 AB의 관계를 어떤 항으로 만드냐면 역수 형태를 만듭니다. 그럼 A 대신에 B, A 대신에 X, B 대신에 X분의 1 대입하게 되면 저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이 되겠죠? AB 자리 대신에 X분의 1을 대입하면 그럼 오른쪽에 있는 관계식도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 역수의 곱은 1이 되죠. 그러니까 이 뒤에는 AB 부분이 생략이 됩니다. 그럼 여기도 X-X분의 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붙겠죠. 항상 곱셈 공식은 변형이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이렇게 부가 반대가 겹쳐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합만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고 차만 가지고 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곱은 생략됩니다. 이게 핵심인 거죠. 이 곱셈 공식 말고도 또 추가로 배우는 게 이 곱셈 공식이죠.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과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같지 않습니다. 그렇죠?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2AB잖아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2AB잖아요.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까지 같은데 뒤에는 플러스 2b와 마이너스 2b 이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얘네들을 같게 만들려면 이 뒤쪽에 뭐를 붙여줘야 되냐면 플러스 4ab를 붙여줘야 얘랑 이제 좌우가 서로 같아지죠. 얘네들이 서로 같아지려면 이쪽에 플러스 4ab가 붙어야 됩니다. 그래야 양변이 서로 같아진다고 성립하죠. 그러니까 합의 제곱과 차의 제곱이 같아지려면 뒤에 4ab가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규칙은 역시나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따로 나오고 위에는 가로의 제곱이 하나밖에 없어서 2가 이렇게 내려온 거라고 뭐 공식을 이해한다면 얘는 가로의 제곱이 2개라 2가 2번 계산돼서 내려와서 4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외울 때 뭐 그런 느낌 외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A 빼기 B의 차의 제곱은 합의 제곱에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역시나 4ab가 붙겠죠.
이건 사실 근데 하나만 외우시면 됩니다. 플러스 2, 여기 있는 플러스 4ab가 뭐 반대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 4ab 어느 쪽이든 간에 두 개 중에 하나만 외우시고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4ab를 이렇게 좌변을 이용하시면 이 윗공식이 나와요. 사실 얘는 플러스 4ab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둘은 거의 같은 식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네. 누가 주인공이냐 차이점입니다. 합의 제곱이 주인공이냐 차의 제곱이 주인공이냐. 이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죠. AB항을 바꿔놓습니다.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 얘는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3에 플러스 따라왔고 가로의 제곱, 가로의 제곱 두 개니까 2는 4 붙고 앞뒤항의 곱, 역수니까 생략.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에 x 플러스 x분의 1의 전체 제곱과 서로 같은데 그렇죠?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2는 4 따라 붙고 이렇게 해서 곱셈공식, 중학교 때 배우는 곱셈공식 변형은 이 정도입니다. 책에는 위쪽 부분 써 있는데, 그러니까 왼쪽으로 써져 있는데, 아니죠. 여기 하나 써져 있죠. 요거 하나. 나머지는 지금 정리 안 돼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2번부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식이죠. 고등학교 때 이거 굉장히 많이 쓰이며 중요한 공식이라고 있었는데, 두 개항을 세제곱한 다음에 계산하는 공식이 있었죠. 두 개항을 세제곱하는 공식. 이거 전개하게 되면 일단 A와 B가 이렇게 공식을 이해하셔야 돼요. A와 B가 각각 그러니까 가로가 3번 곱해지다 보니까 A나 B나 섞어서 문자를 3번 곱해야 됩니다. 근데 그 3번 곱하는 기준에서 A가 가장 A를 기준에서 봤을 때 A가 가장 많이 곱해지면 3번. 그 다음에 A가 2번, B가 1번. 아니면 A가 1번, B가 2번. 마지막은 B가 3번.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이런 항이 만들어지는 경우의 수가 A세제곱항은 1번, A제곱 B항은 3번, AB 세곱항도 3번, 마지막 B세제곱항도 1번, 이렇게. 공식이 이렇게 됐었죠. 근데 이게 곱셈 공식이었는데, 왼쪽에 나와 있는 저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세제곱한 식을 구할 때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변형이라는 게 별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항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인공을 바꾸는 겁니다. 두 개를 더한 다음에 세제곱한 합의 세제곱이 아닌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겁니다. 얘네 둘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쟤네 둘만 남기고 이항시키시면 됩니다. 그럼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넘길 때 나머지 이제 두 개항을 넘겨야 되는데 이왕이면 두 개를 넘길 때 좀 세트로 정리해서 넘겨보자는 얘기죠. 근데 얘네들을 잘 보니까 모든 항마다 3이 곱해져 있고 AB가 최소한 하나씩은 곱해져 있죠. 그럼 3AB로 이게 분배 법칙이 이루어졌다 뜻이니까 묶어봅니다. 그럼 앞에는 A가 남고 뒤는 플러스 B가 남겠죠. 호준이 이 부분 이해되니? 분배 법칙인 거야. 이렇게 분배하면 얘가 되듯이 반대로 묶는 과정. 지금 이가 인수분해가 좀 덜 돼 있거든. 그래서 좀 그런데 이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얘를 이렇게 좌변을 이용하시면 돼요. 변형 끝에 이항의 개념이라고 있으니까. 그럼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은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붙어요. 자, 여기서부터는 대부분 다 처음 보시는 공식이라 보신 바지 별건 없습니다. 그냥 3차 공식에서 필요 없는 항을 내가 원하는 항 빼고 나머지 항을 그냥 이항하기 때문에 근데 이항할 때는 항 두 개를 이렇게 세트로 잘 묶어서 한꺼번에 넘기겠다는 뜻이고 저렇게 한꺼번에 세트로 묶는 이유는 곱과 합으로 이 세제곱의 합을 구하기 위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넘겼더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합 나오고 곱 나오고 그럼 합과 곱만 가지면 여기는 세제곱의 합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세트로 묶어서 넘기는 겁니다. 외우는 방식은 이래요. 늘 그렇습니다. 곱셈공식 변형은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여기는 3 내려와주고 앞뒤항 곱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은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더 쓰시면 됩니다. 그런 느낌을 외우시면 돼요. 그럼 이런 느낌을 외우면 이게 3차의 마이너스도 똑같아요. A 빼기 B의 세제곱 정리하면 A 세제곱 이랬 썼죠? A가 3번 다시 A가 2번 B가 1번 그 다음 A가 1번 B가 2번 마지막은 B만 3번
개수는 1, 3, 3,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부호는 B가 홀수 있거나 B가 홀수항이 있는 거는 마이너스, B가 없거나 짝수항이 있는 거는 플러스. 얘는 플러스, 얘는 B가 홀수 마이너스, 얘는 B가 짝수 플러스, 얘는 B가 홀수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도 그래요. 얘네 둘을 주인공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세제곱의 차. 그럼 이제 얘는 필요 없겠죠. 얘네를 넘겨줄 때 마찬가지예요. 얘네 넘겨줄 때 얘도 3하고 A 하나, B 하나 겹치죠. 근데 뺄 때 A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게 보기 좋기 때문에 그냥 뺄 때 그냥 빼지 않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 같이 빼줘요. 그럼 마이너스는 가로 아래에서 플러스 바뀔 테고 이 플러스는 마이너스를 빼내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 3 빼고 A 빼고 B 하나 빼내면 이렇게 남을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 세트를 이렇게 이쪽으로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만약 남은 건 A 3차 마이너스 B 3차를 정리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모양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넘어갔을 때 A 마이너스 B의 전체 세제곱한 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서 앞에 있는 부호가 반대로 바뀌죠. 플러스 3AB 그다음에 A 마이너스 B. 보세요. 얘도 그렇잖아요. 곱셈고시 외울 때 마이너스 다음에 플러스 따라붙고 반대부 3 내려오고 두 개항에 곱 써지고 그 다음은 앞에 있던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주시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패턴을 외우면 위나 아래는 거의 같은 패턴으로 외워지기 때문에 좀 더 외울 때 좀 용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A 플러스 B가 3이고 AB가 마이너스 1일 때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로 떠올라야 됩니다. 이 곱셈공식 변이구나. 합곱을 가지고 세제곱의 합을 구하는 거니까 이거 3차 떼고 A 플러스 B 그거의 전체 세제곱 한 다음에 플러스 3에 마이너스 붙고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서 다시 한번 써주고 이런 느낌이라는 얘기죠. 근데 갖다 끼면 돼요. A 플러스 B가 3이니까 3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AB가 마이너스 1 곱하기 A 플러스 B가 3 그럼 27 플러스 9 36이 네, 정답이 됩니다.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저런 것들을 이제 연습할 때 많이 쓰인다는 얘기죠. 합곱을 가지고 세제곱의 합을 구한다. 이런 느낌. 자, 문제 살짝 꼬아볼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이 조건을 가지고 A 3차 마이너스 B 3차의 값을 구하시오. 그러면 곤란합니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이유가 뭘까요? 얘를 구하려면 이게 필요하거든요. A-B의 전체 세제곱 3차 떼고 A 빼기 B가 남죠. 그 위에 가로 위에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항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그대로 복사해 쓰고 자, 곱은 알겠는데 차가 필요한데 차가 안 나와 있네. 이거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조건은 합하고 곱밖에 없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차가 필요하거든. A 빼기 B가. 여기 A 빼기 B가 안 나와 있어요. 어떻게? 중학교 때 배웠던 곱셈공식. 이거 괜히 배운 게 아니잖아요. 나와 있는 조건은 A 플러스 B, AB가 나와 있지만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A 빼기 B라면 이거 쓰면 되잖아요. 이 뒤에 뭐 붙죠? 마이너스 붙고 숫자는 2는 4 붙고 앞뒤항 곱한 거 붙고 이 곱셈공식 변형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3의 제곱 9 더하기 4 13 따라서 A 빼기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제곱해서 13이 되는 숫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
그럼 이제 이 뒤에 조건이 붙어야 되겠죠. A가 B보다 큽니다. 뭐 이런 조건이 붙어야 돼요. 아니면 A가 B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A 빼기 B는 루트 13만 답이 돼요. 근데 집어넣는 거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13 루트 3. 그렇죠? 루트 13을 3번 곱하면 루트 13 2번 곱해주면 13이 되고 하나 남으니까 13 루트 3. AB는 이제 쓰시면 돼요. AB는 플러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루트 13. 얘는 13 루트 13이에요. 네. 3이 빠졌죠. 13 루트 13 곱하면 마이너스 3 루트 13 10 루트 13. 네, 이게 최종 결론이죠. 250 변형. 추가 공식.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체 제곱하면 이건 뭐였죠? 이건 변형이 아니고 그냥 공식이죠. 곱셈 공식. 나중에 곱셈 공식도 테스트 볼 거야. 쪽지 시험. 이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뭐 혹은 이 부분을 이제 묶기도 하죠. 2로 묶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역시나 마찬가지죠. 이항하시면서 이항하면 그냥 곱셈공식 변형이 저절로 나타나요. 얘를 주인공 만드는 거죠. 제곱의 세 개항의 합.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에 얘가 일로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만들어져. 마이너스 2 AB 플러스 BC 플러스 A. 이것도 곱셈 공식의 하나 일종입니다. 주로 많이 쓰이는 곱셈 공식. 그 9번 공식 있죠. 3차 세개항의 세제곱되어 있는 식.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얘는 뭐랑 같다고 그랬나요? 이거 기억하는 사람 있을까요? 맞습니다. 오, 9. 맞아요. 근데 이게 공식 하나 더 있었죠. 여기 이 부분이 변형된다고 그랬죠. 뭘로? 2분의 1. 그렇지. A-B의 제곱. 네. 맞습니다. 난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군요. 이 부분 그냥 내려 쓰면 되고요. 이렇게. 여기서 지금 무슨 변형이 있습니까? 무슨 변형이 있을까요? 그냥 이걸 넘기는 겁니다. 항 2개짜리 표현되는 얘를 여기서 이거 하나 이렇게 넘겨줘요. 얘는 두 번 쓰기 귀찮으니까 여기는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 뒤쪽 부분 있죠. 넘겨서 플러스 3ABC 이렇게 만들면 네, 그냥 이게 곱셈공식 변형이에요. 어떻게 보면 곱셈공식을 다시 한번 그냥 복습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변형은 거의 복습용 개념인데 항만 이항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대단할 건 없지만 1번은 이랬었죠. x가 최대한 3번 곱해 가장 많이 곱해지죠. x의 제곱. 다음에 x 2번 숫자 한 번이면 결론은 x 2번에 이 숫자들이 계수로 따라 붙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1 마이너스 2 플러스 3 x 제곱이 계수로 붙고 그 다음 x 하나 그럼 숫자 2번이니까 가로 3개 중에 숫자 2번 곱한 게 x의 계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한 거 마이너스 6 얘랑 얘랑 곱한 거 플러스 3이 x의 계수가 되는 거죠. 마지막 상수항은 이렇게 다 곱한 거. 그래서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이걸 정리해 주시면 돼요. x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5x 이렇게 되겠네요. 네. 2번 공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연습해보도록 하시고 2번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3번 세계항의 제곱식이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떠올려야 돼요. a 플러스 b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 이렇게. 그럼 저기에 맞춰서 a-2b 마이너스 c의 제곱은 앞에 거 제곱 a제곱 가운데 항 제곱 플러스 4b제곱 끝에 있는 항 제곱 플러스 c제곱 그다음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일단 2배 한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해야 돼요. 달리 말하면 얘랑 얘랑 곱한 값의 2배라는 얘기죠. 그럼 마이너스 4ab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bc인데 거기에 2배 하면 플러스 4bc 맨 끝에 거와 맨 앞에 걸 곱하면 마이너스 ca 혹은 마이너스 ac 거기에 2배 하면 마이너스 2ca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4번은 2x 플러스 3y의 전체 세제곱 뭐 당연히 이 공식은 이거 써야 되죠. a 플러스 b의 전체 세제곱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순서대로 가르쳐 드릴게요.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처음에 있는 항의 세제곱 8x 세제곱이다. 6x 세제곱이 아니고 그 다음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제곱이에요. 그 뒤 거 한 번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는 한 번 뒤 거를 제곱 플러스 뒤 거 세제곱 27y의 세제곱 여기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죠. 8x 세제곱 여기 4 3, 4, 12에 3 곱하면 36 36x제곱 y 플러스 여기 3의 제곱은 9죠. 2, 9, 18에 3 곱하면 54인가요? 네. 54xy의 제곱 플러스 27y 세제곱 이렇게 네,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여기서 선생님 좀 제가 감이 좀 멉니다 라는 사람은 감이 먼 게 아니고 연습이 덜 돼 있는 거예요. 연습 더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말했듯이 엄청난 무슨 내가 수학적 지식이 필요하거나 뭐 수학적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오로지 그냥 노력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몇 번 보면 금방 됩니다. 그럼 5번은 지울까요? 5번은 이 공식이죠. a 빼기 b의 전체 세제곱은 a 세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b 플러스 3ab 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 공식에 이제 끌어다 맞추는 거예요. 그럼 앞에 있는 거 세제곱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잘 안 되면 일단 써. 괜히 암산하지 말고. 마이너스 3 곱하기 앞에 거 제곱 2x의 제곱 곱하기 뒤 거. 뒤 거라는 거는 그냥 빼기 뒤에 있는 걸 말하는 겁니다. 어차피 빼기는 여기 다 계산되고 있는 거니까. 빼기 뒤에 거 3y 플러스 3배 한 다음에 앞에 거 한 번 2x 곱하기 뒤 거 제곱 3y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세제곱 27y 세제곱 그래서 8x의 세제곱 마이너스 36x 제곱 y 플러스 54xy 제곱 마이너스 27y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자, 6번은 무슨 공식이냐면 여기서 나온 거죠. a 빼기 b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반대 끝에 거 제곱의 합. 이거 분명 뭐가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에 각각 세제곱 붙은 것.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 세제곱 이게 나와요. 이게 분배하다 보면 가운데 이렇게 지워지고 딱 이렇게만 남거든요. 그 모양이에요. 보면 얘를 a로 보시고 얘를 b의 개념 보시게 되면 여기 있는 항은 앞에 있는 거의 제곱 맞네요. 여기 있는 항은 앞뒤를 곱한 다음에 부호반대요. 2a랑 마이너스 b를 곱하면 마이너스 2ab 부호반대 플러스 ab 딱 맞죠? 그 다음에 끝에 있는 거 제곱 네, 딱 맞네요.
그럼 이 결과는 앞에 있는 2a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이구나. 그래서 4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공식을 아시면 그냥 눈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죠. 7번 문제. 저건 뭐지? 다 분배하라는 얘기인가? 아무래도 이 단원 자체가 곱셈 공식을 연습하는 단원이니까 다 분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있는 공식을 적용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랑 유사한 거, 내가 아는 공식 뭐랑 유사하지 보면 항의 개수나 모양을 잘 보세요. 이게 뭐랑 유사한 거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ea 이거랑 관련된 거예요. 얘랑 관련됐어. 여기서는 a를 x로 보시고 b를 y로 보시고 c를 마이너스 1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꼴에 맞는지 한번 들어맞춰서 보면 여기 x, y, 마이너스 1에다 순서대로 대입하면 이제 이게 나오죠. 근데 얘는 뭐예요? 그러면 이거예요. 얘는요? 이거예요. 그럼 이건 어디 있어요? c의 제곱은 여기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은 이거죠. 얘네들이 곱한 값에 부호반대. xy 곱한 값에 부호반대. 여기 있어요. 이건요. 얘네들이 곱한 값에 부호반대. bc를 곱한다는 뜻은 y와 마이너스를 곱한 거고 그 부호반대. 플러스 y. 여기 있네요. 얘는요. 마이너스 2a. 얘랑 곱한 값에 부호반대. 얘랑 곱하면 얘랑 곱한 거죠. 부호반대. 플러스 x. 여기 있네요. 딱 들어맞구나 이게. 이게 딱 들어맞는 거구나. 그러면 이 결과는 뭐랑 같다고 그랬죠? 이 공식의 결과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 이렇게 됐었죠. 여기다 이제 갖다 끼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1번의 답은 x 세제곱 플러스 가운데 있는 y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c의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곱하기 얘 셋 곱한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xy죠.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3을 곱하면 플러스 3xy 이렇게 답으로 써지는 겁니다. 네. 공식이 이게 어떤 공식과 연관됐고 항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만 눈치채시면 뭐 식을 쓰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어요. 2번은 뭡니까? 2번은 어디서 나온 거죠? 2번은 이거예요.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러면 이 결과가 a 4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의 4제곱 제일 안 나오는 10번 공식이에요. 정말 안 나오는 10번 공식. 그 공식 쓴 겁니다. 그래서 a가 2x로 b는 3y로 써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자리 대신에 2x와 b 자리 대신에 3y를 집어넣으면 4x제곱, 2를 곱해서 6xy, 4y제곱 이게 나오죠. 3y를 제곱한 거냐 9y제곱. 근데 뭐 똑같은 건데 가운데 부으면 반대 이렇게. 이 결과죠 답은. 그러니 2x의 4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3y의 제곱 플러스 3y의 4제곱 이게 답이라는 얘기예요. (16x) 4제곱 여기는 4x제곱 9y제곱 플러스 36x제곱 y제곱 플러스 81y의 4제곱 이렇게 써집니다. 2번 답은 이런 식으로 정리된다는 얘기죠. 3번은 저런 거 우리가 곱셈공식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런 거는 곱셈공식 3개짜리 분배하는 게 있었죠. 4개짜리는 없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해야 됩니까? x가 최대한 많이 곱해지면 4번. 그럼 x가 3번, 숫자 한 번이니까 이 개수 다 더한 값.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3 x 세제곱. 그럼 x제곱은 x 2번 나머지 숫자니까 2개 하면 이제 2개가 나오는 숫자인 거죠. 그럼 2개가 곱할 수 있는 케이스는 이거 2개, 이거 2개,
이거 두 개. 아니면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이거 두 개. 그럼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2.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3. 그 다음은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4. 얘랑 얘랑 곱하면 플러스 6.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이게 x제곱의 개수예요. 그 다음 x의 개수는 가로에 x만 한 번 뽑고 숫자를 3번 곱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숫자 4개 중에 3개를 짝지어 곱할 수 있는 케이스는 얘 곱하는 케이스. 그럼 곱하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얘 곱하는 케이스. 마이너스 6. 그런가요? 그 다음 또 얘 곱하는 케이스. 마이너스 12. 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x. 마지막은 숫자만 다 곱하는 케이스. 이렇게. 그럼 다 곱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2. 뭐 이런 느낌을 하라면 할 수는 있어. 이렇게. 근데 보통 이렇게는 잘 안 해요.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지금은 이게 개수가 비교적 단순한 숫자들이고 앞에 있는 항도 x로 좀 비교적 간단하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좀 할만하지, 이게 항이 조금만 더 숫자가 크거나 배열이 조금만 더 복잡해지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거 정리하다가 오히려 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니다. 이게 좀 잘 눈여겨서 보시면 뭔가 얘 나름대로 규칙이 있어요. 얘 나름대로 가로 4개짜리를 곱하는 방식인데 보통 가로 4개짜리를 곱할 때는 의미 없는 가로 4개는 잘 주지 않습니다. 이게 나름의 의미가 있는 걸 줘요. 그럼 저 4개 중에 이렇게 2개 짝지어서 따로 계산하고 또 2개 짝지어서 따로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 뭐 쓰냐면 보통 치환을 씁니다.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얘네들이 짝지어 볼게요. 이렇게. 얘네들이 짝지어 봐요. 얘네들이 짝지은 거를 일단 분배합니다. 이 정도 분배는 여러분이 할 수 있죠. x제곱이 나올 테고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x를 곱하면 플러스 x가 나오죠. 그 상수항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고 이쪽을 분배하면 x제곱 나오고 플러스 3x에 마이너스 2x 하면 마이너스 x가 나오고 플러스 x가 나오고 곱하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치환하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왜 모양이 비슷해 보이지? 이걸 그냥 a로 바꿔버릴까? x제곱 플러스 x를 뭐 라지 이런 걸로 한번 치환해 보자는 얘기죠. 복잡한 식을 간단히 바꾸는 방식이 치환이니까요. 그럼 식의 모양이 a-2, a-6. 아까보다 훨씬 좀 가벼워졌죠? 분배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a 곱하면 플러스 12 이렇게 돼요. 이제 더 이상 동량은 없죠. 2창, 1창 상수항 더 이상 물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어요. 다시 집어넣어요. 얘를 x제곱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2 이렇게. 분배. 이거 제곱. 이거 항 2개짜리 제곱한 거니까 기본 중학교 공식이에요. 이거 제곱. x 4제곱.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얘랑 곱한 것. 플러스 2배. 얘랑 곱하면 x 세제곱이죠. 2x 세제곱. 이거 제곱. 플러스 x 제곱. 얘는 그냥 분배하면 되죠. 마이너스 8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근데 동류항 처리. x 4제곱. 플러스 2x 세제곱. 얘랑 동류항이에요. 마이너스 7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2. 이게 이제 정답이 된다는 거죠. 네, 저런 식입니다. 자, 하다 보니까, 이 우연의 예측 아닙니다. 근데 아까 치환하실 때, 얘를 치환한 이유가, 이 2개가 좀 공통부분 나왔기 때문, 2개 가로에 공통부분 나왔기 때문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 4개 가로 중에 짝지을 때 꼭 1번, 2번, 3번, 4번 짝지으면 꼭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라고 장담할 수는 없죠. 이건 뭘 보고 판단해야 되냐면, 앞에 있는 거듭제곱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여기 x 앞에 있는 개수가 사실은 중요한 역할을 해요. x 앞에 있는 개수. 둘 다 1 나왔잖아요?
이거 왜 둘 다 1 나왔죠? 그러면 x의 개수를 만들 때는 여기 있는 2x랑 여기 있는 마이너스 x를 덧셈해서 플러스 x가 나온 거기 때문에 결론은 이 x의 개수를 결정하는 거는 상수항들의 합이에요. 이 각각 나와 있는 두 개 가로의 상수항의 합.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상수항, 마이너스 2랑 3, 그들의 합. 그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짓습니다. 네, 그러면 치환이 됩니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가로 두 개씩 짝지을 때는 이렇게 끝에 있는 상수항, 여기 끝에 있는 상수항, 그들의 합이 서로 같도록 짝지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두 개 짝지어서 분배할 때 2차항까지는 같은 배열이 나옵니다. 그러면 치환하기가 좀 더 쉬워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치환해 놓고 이제 분배하시면 돼요. 사실 이제 곱셈 공식은 나중에 또 이렇게 치환해 놓고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고 또 분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엄청 쉽다 느낌상 뭐 약간 느낌이 논리적인 설명이 좀 들어있으니까 뭐 괜찮네 있지만 엄청 쉽네 사실 이건 아니에요. 그냥 막 분배도 될 것 같아. 저 정도면. 그래서 뭐 이렇게 꼭 치환해야 됩니까? 그냥 저는 이게 막 분배도 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뭐 이렇게 치환해서 뭐 다시 대입해 또 분배하나? 그냥 제가 막 분배하나? 뭐 시간차 이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럼 이건 그냥 약간 멋져 보여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곱셈 공식의 특징상 다시 분배해야 된다는 불편함 때문에 이게 조금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인수분해 가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인수분해 가면 이 식이 지울게요. 아니요, 지우지 않을게요. 아직 안 쓰실 분이 있을까 봐. 인수분해 가면 문제 이렇게 나와요. 가로 4개 줍니다. 근데 인수분해 하래요. 근데 가로 4개가 주어졌다는 얘기는 인수분해 다 끝났다는 거 아닌가요? 그 뒤에 이렇게 떨렁 숫자를 줘요. 이렇게. 이게 인수분해 안 된 거예요. 얘 때문에. 잘못 묶은 거죠. 인수분해는 다 고배 형태로만 돼 있어야 되잖아요. 뭐 더하기 빼기가 따로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뜻이죠. 이거 잘못 정리한 겁니다. 그럼 결국 이걸 다시 다 풀어가지고 끝에는 상수항과 이거 동작 처리한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이 개념이 쓰이는 겁니다. 이 개념이. 만약에 보세요. 요거 위에를 줄게요. 살짝. 이 문제가 곱셈 공식에서는 보신 바와 같이 그래 뭐 약간 멋져 보이긴 하겠지만 뭐 그렇게 뭐 딱히 대단해 보이진 않는데 나한테 꼭 필요하다 느끼는 느낌성은 별로 없는데 그럴 수 있는데 뒤에 여기다 이제 숫자 하나를 붙여볼게요. 뭘 붙여보냐면 일단 마이너스 14를 붙여볼게요. 이렇게 붙여놓고 문제가 바뀝니다. 전개하는 게 아니고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럼 이 뒤에 이게 붙어요. 이 두 개 이렇게 짝짓고 아까 짝지을 때는 순서대로 한 게 아니라고 했죠. 상수항의 합이 두 개 상수항 같아지네? 그게 짝짓고 나서 이 뒤에 이렇게 써요. 잠깐만요. 14로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뭐가 좋을까요? 숫자를 짜맞춰야 되니까. 마이너스 5 정도로 할까요? 네. 마이너스 5 정도로 이렇게 붙여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곱셈 공식이지만 인수분해는 이제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1이 가는 겁니다.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5 플러스 7. 다시 원래로 돌리지 않고 이 상태로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a, 여기 a. 호준이는 조금 헷갈리겠지만 이거 나중에 따로 설명해 줄게요. 곱해서 7 더해서 마이너스 8이 되는 게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7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7A 합치면 마이너스 8A. 인수분해는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7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원래대로 집어넣어요. 뭐를? 이거 아까 x제곱 플러스 x가 a였잖아요.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7 그럼 이 식 아까 뒤에 여기 뭐가 붙었냐면 마이너스 5가 붙었었죠. 이 식을 다시 인수분해 하시오. 그럴 때 이 치환해서 짝 두 개 짝지어서 분배한 다음에 치환해서 정리하면 좀 더 쉽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복잡하게 하지 않아도. 그래서 곱셈 공식은 이게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지만 인수분해는 확실히 인수분해 그 과정을 매우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거 언제 다 분배하고 언제 다 개수 찾아서 정리하면 이제 4차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4차식 인수분해야 돼. 엄청 어려운 개념인데 막상 치환을 거쳐보니까 차수가 2차로 뚝 떨어지고 우리가 알만한 내용으로 금방 정리되고 다시 원래로 돌려놓으면 인수분해가 끝난 상태에서 그냥 갖다 집어넣으면 됩니다. 내가 또 추가로 또 인수분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다만 마지막에 조심해야 될 게 뭐 이런 부분. 요런 부분에서 선생님 혹시 이 안에도 인수분해 만약 된다면요? 뭐 그때는 한 번 더 하면 돼요. 근데 2차식 인수분해는 여러분 충분히 잘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혹시나 얘가 뭐 마이너스 2로 이렇게 혹시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2로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거 다시 인수분해 됩니다. x 하나, x 하나, 여기 2 하나, 1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그럼 이 부분을 다 고쳐 쓰면 된다는 얘기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이렇게 고쳐 쓰고 뒷거 이렇게 써주고. 그러니까 그런 거면 약간 마지막 파트에서 조금만 더 세밀하게 신경 써주면 인수분해를 극단적으로 줄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가로 4개 짝짓는 게 엄청 중요하진 않지만 알고 있어야 될 기본 유형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아셨죠? 네. 그래요. 잠깐. 기본 1-8번 문제. x 플러스 y가 4, x제곱 더하기 y제곱 8. 이제 이거 구하랍니다. 어떻게 써먹을지 고민해야 되겠죠? 1번. x 세제곱 플러스 y 세제곱. 일단 이걸 써먹는데 여기 있는 내용을 이제 이해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x 플러스 y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하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걸 쓰거나 아니면 x 마이너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에 플러스 3 내려오고 앞뒤양 곱해주고 앞에 있는 가로 다시 한번 써주고 이거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조건상 합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위에 거를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위 거에 맞춰서 써보는데 4의 세제곱 마이너스 3xy 곱하기 4 결론 xy를 알아야 지금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xy는 어떻게 구하지 했니? 이거는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죠. 저거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2xy랑 같다. 이 공식에다 이제 대입합니다. x 플러스 y 4의 제곱 16. 그건 x제곱 플러스 y제곱 8 플러스 2xy. 이게 넘어가면 8이 남고 양변 2로 나누면 xy 값은 4가 남죠. 그래서 대입하면 되겠네요. 4의 세제곱 64 마이너스 48 여기 4 들어가니까 4, 4, 16에 3 곱하면 48 정답은 16 네, 이렇게 되겠네요. 하실만하죠? 이 정도는? 네. 이거 구하라는데 이번에는 또 x-y 뭘 고민해요? 지금 우리가 두 가지를 알고 있거든요. x 플러스 y는 4라는 걸 알고 좀 전에 xy 값 구했죠. xy는 4라는 걸 알아요. 그럼 얘네를 가지고 x-y를 구할 때는 전체 제곱으로 비교하죠. x 플러스 y 전체 제곱 플러스 다음에 마이너스 붙고 가로 제곱 두 번이니까 2는 4가 붙고 앞뒤양 곱해주고 여기다 집어넣읍시다. 그럼 x 플러스 y 4의 제곱 16 마이너스 4, 16 0이네요. 따라서 x-y의 제곱이 0이니까 x-y 값은 0이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쭉 보세요.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5, xy, yz, zx 7. 이 셋 다 나오는 게 뭘지 고민해야 돼. 이 셋 다 혹시 나오는 게 있나? 있어요.
이 공식.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배웠죠.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전체 제곱. 세 개 항의 제곱은 나온 항을 일단 다 제곱한다. 그리고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곱한다. 묶어도 되고 하나씩 나열해도 되고. 근데 이거는 이 모양 때문에 묶어주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두 개 항씩 곱한다. xy 플러스 yz 플러스 zx. 여기죠. 좀 전에 우리가 곱셈공식 배웠어요. 얘만 구하려면 얘가 이항한다. 이제 숫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5의 제곱. 이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2로 바뀌고 이제 xy, yz, zx의 합이 여기 있죠. 7. 그게 얘다. 그래서 이 정답은 25 마이너스 14 11. 자, 문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각선 길이가 14이며 모든 모서리 길이가 합이 88인 직육면체의 건널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고요. 모든 교재마다 다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직육면체잖아요. 직육면체는 가로, 세로 높이가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지수를 3개 두셔야 됩니다. 가로 A, 세로 B, 높이 C. 이렇게 봤다 칩시다. 근데 왜 저런 것들을 물어보죠? 왜 대각선을 왜 물어보고 있고 모서리 길이 합을 왜 물어보고 건널비는 왜 구하라는 건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곱셈공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먼저 대각선부터. 요 밑에 있죠. 대각선이라는 게 이 직육면체 대각선은 이쪽 꼭지점과 반대쪽 마주보는 이 꼭지점을 연결한 이 선분이 대각선이죠. 근데 쟤를 구하려면 필요한 선분은 여기랑 여기입니다. 근데 이게 직각삼각형이거든요. 이게 수직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러려면 여기부터 먼저 계산해야 돼요. 여기. 근데 얘는 이게 입체다 보니까 이렇게 그려졌지 실제로 제 평면을 펼치게 되면 이런 식의 밑면이 가로가 A고 세로가 B로 만들어져 있는 이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계산한 겁니다. 여기는 이 길이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구한 거죠. 그럼 피타고라 정의해요. 그럼 이 변의 길이는 이 변을 내가 만약 x라고 합시다. 그럼 x의 제곱은 이게 수직이니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과 같죠. 그러므로 x는 이게 제곱근이잖아요. 제곱해서 얘가 된 거니까 x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그럼 변의 길이라 플러스만 가져가겠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러네요. 그럼 여기는 이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쪽에 있는 대각선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이 삼각형 있잖아요. 이 큰 직각삼각형. 얘를 이렇게 끄집어내서 그려보면 이게 수직이고 여기 있는 길이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고 이가 c예요. 이 대각선 길이를 y라고 합시다. 그럼 또 피타고라스죠. y의 제곱은 이거 제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근데 여기 된 제곱 루트는 지워질 거 아닙니까? 그럼 루트가 없어지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나오고 거기다 이제 c제곱까지 합친 거죠. 그럼 결론 y의 제곱이 이 뜻이니까 따라서 y의 값은 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인데 변의 길이라 양수 루트만 취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대각선의 길이에요. 근데 문제는 대각선의 길이가 14. 이게 대각선인데 이게 14라는 뜻이죠. 그럼에 따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14의 제곱인 196 이렇게 써지겠네요.
자, 지금까지 여러분은 대각선 길이를 구하는 과정을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자,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이 이왕 했으니까 기억합시다. 이제 앞으로는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면 아까 우리가 결과가 이거였잖아요. 이게 대각선 길이였죠. 대각선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데 abc가 누구였냐면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를 구하라는 얘기는 가로를 제곱하시고 더하기 세로를 제곱하시고 더하기 높이를 제곱하시는 값에 루트를 씌우시면 직육면체 대각선 길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나의 이제 공식화해서 이제 머릿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게 대각선에 관련 내용으로 이제 시계 하나 정리됐죠? 문제는? 물론 대각선은 루트가 씌워져 있긴 한데, 루트를 벗기면서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196. 대각선 여기겠죠? 대각선은. 써놓고 나왔으니까 이상하네요. 이쪽이 대각선이죠? 이건 대각선을 변형한 식이고. 그러면 모서리 길이의 합. 이게 직육면체잖아요? 모서리 총 몇 개 있나요? 직육면체, 사각기둥, 모서리 12개, 옆에 위에 4개, 밑에 4개, 옆에 4개, 총 12개. 12개 모서리 중에 가로가 몇 개 있죠? 4개 있어요. 세로가, 높이가. 그럼 모서리 합이라는 얘기는 4a 더하기 4b 더하기 4c. 그렇죠? 이거 4로 묶을 수 있죠.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게 모서리 총합이에요. 모서리 총합. 근데 그 길이가 얼마냐면 88이라고 돼 있죠. 따라서 양면 4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가로 세로 높이를 한 번씩만 더한 값은 22가 됩니다. 이러고 보니까 이제 건널비랑 무슨 관계가 있어 보이죠? 건널비? 건널비? 건널비. 면이 몇 개인가요? 6개죠. 직육면체니까. 근데 보면 위아래. 일단 위치상 위에 있는 면과 아래에 있는 면은 합동이죠. 앞에 있는 면과 뒤에 있는 면도 합동입니다. 왼쪽 면과 오른쪽 면도 합동입니다. 합동인동이 2개씩 있네. 그럼 하나씩 구한 다음에 2를 곱하면 되겠죠. 그럼 밑에 있는 이 아랫면의 넓이는 AB. 그 AB가 2개니까 2AB. 오른쪽에 보이는 면, 이거 넓이. B와 C를 곱한 거, BC. 근데 오른쪽 왼쪽이 똑같잖아, 넓이가. 똑같은 게 2개. 2BC. 위아래 좌우 계산했네요. 그럼 앞뒤만 계산합시다. 앞뒤. 여기는 직사각형. 가로 A, 세로가 C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그럼 CA를 곱한 게 2개. 플러스 2CA. 아, 결론은 이 문제가 건널비를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감이 오지 않나요? 딱 구해진 조건을 보니까 이건 것 같은데? A 플러스 B 플러스 C 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C 플러스 2A가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공식 중에 여기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에 관련되어 있죠? 모서리 총합과 관련이 있죠. 그게 4배하게 된 모서리 총합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있는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대각선 길이와 관련이 있어요. 결국 이 값은 대각선의
제곱의 값이 되는 거죠. 이것도 그냥 관련 있다 그렇게 쓰지 말고 이제 수학적 식으로 한번 써본다면 모서리 총합에 몇 분의 몇? 4분의 1이네. 모서리 총합이 4A, 4B, 4C인데 거기에 4를 뺐으니까 4분의 1 모서리 총합이에요. 얘는 이 길이는 대각선 길이의 제곱값을 계산한 거고. 그럼 여기는 이 부분은 뭐죠? 이건 이 자체가 그냥 건널비예요. 건널비가 2AB, 2BC, 2C의 합인데 이걸 분비하면 딱 그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구조, 이 적응식이 알고 보니까 이 직육면체 대각선 모서리 건널비에 관련된 식이구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건널비를 물어보지만 다른 어떤 문제를 보면 건널비나 모서리가 나와 있고 대각선 길이 구하는 문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나머지 계산은 이 정도 하시면 거의 다 해드렸어요. 숫자만 끼우치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건 그림이 없고 이런 내용을 여러분이 다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혼자 풀러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을 말하는지 헷갈리실까봐 거의 뭐 힌트를 드린다고 해놓고는 거의 다 설명드렸는데 나머지가 이거보다 뭐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나머지는 여기는 시계 관계성에서 여러분들 고민할 수 있는 것들 많이 고민해 보시고 안 된다고 스트레스나 짜증받지 마세요. 지금은 안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일정 부분의 문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거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필기할 게 있기 때문에 연습문제 13번 한번 보실래요? 자, 다음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모든 개수의 합을 계산하시오. 좀 스트레스 받아요. 여기까지 그렇다 치자고. 이거는 개수가 1이고 모든 개수에는 뭐도 포함되어 있죠? 상수항도 포함된 겁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할만해. 1 더해주고 1 더해주고 여기 개수 1이잖아요. 1 더해주고 이거 뭐 제곱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개항 제곱식 좀 전에 배웠잖아요. 할만해.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슬슬 짜증이 밀려오죠. 저거를 항 4개짜리를 3번 곱하는 얘기잖아. 이건 항 4개짜리를 3번 곱해야 되고 얘는 항 5개짜리를 4번 곱해. 이거 배웠어요? 우리가 지금 곱셈공식에서 이런 공식을 안 내온다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저는 분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저건 왜 분배하고 있어? 쓸데없는 노가다도 수학의 일종이고 또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은 노가다로 구성된 게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저 풀이 약간 저급하지 않나? 저렇게 일일이 다 전개하고 일일이 다 저렇게 해야 되나? 좀 더 멋진 풀이 없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수학 문제, 어려운 문제는 의외로 그런 게 더 많아요. 막 끈덕지게 계속 계산상 물고 넘어져야 되고 뭐 또 분류해야 되고 또 이거와 관련된 또 끄집어내서 계속 식을 엄청나게 써내야 되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너무 의미가 없잖아. 저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저거는. 마치 뭐 이런 거랑 비슷해. 여러분, 그 연습 문제 풀 때 보면 198 더하기 2에 제곱을 계산하시오. 문제를 잘못 냈죠? 198 마이너스 2 198 플러스 2 이거 하랬더니 이거를 계산을 196 곱하기 200 그러면 196에다가 200 곱하는 값이니까 이건 초등학생 계산 문제도 아니잖아. 네가 중3이 돼가지고 이걸 이렇게 계산하는 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답이 나왔다 하더라도 수학적 의미는 없다는 얘기야. 지금 네 학년에 맞춰본다면 수학적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배운 대로 보면 곱셈공식이잖아요. AA, BB 플러스 마이너스 합차지. 198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런 걸 활용하라는 뜻이야. 물론 아까가 훨씬 더 계산이 쉬울 수도 있겠지만 수학적 의미를 가지려면 이런 걸 생각하라는 뜻이잖아요. 이것도 수학적으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걸 어떻게 다 전개해, 저거를. 그러면 다 전개하는 게 아니라 뭘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그걸 아직 여러분이 이거를 설명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개념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문제지만 선생님이 따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이거보다 더 쉬운 걸로 보세요. 더 쉬운 거.
x 플러스 2에 x 플러스 3의 제곱을 전개했을 때 이 식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분배하면 됩니다. x 플러스 3을 제곱해서 x 플러스 3 곱하기 x 플러스 3이니까 곱셈 공식. 분배하게 되면, 전개하게 되면 x제곱 플러스 얘네들이 곱하면서 2배, 6x 플러스 9. 따라서 이 왼쪽에는 좌변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는 같은 식인 우변의 모든 개수의 합을 구하라는 뜻이니까 따라서 1 더하기 6 더하기 9 정답은 16. 맞죠? 근데 봐봐. 여기 있는 숫자들이 어디서 온 건지를 봐야 돼요. 어디서 온 거죠? 여기서 온 겁니다. 그치? 그럼 여기만 싹 더하면 모든 개수의 합이 나온다는 뜻인데 이것만 싹 더할 수 있는 방식은 우변식에 x에다 뭘 대입하면 이것만 싹 나올까요? 1. 오른쪽 x에 1 대입하는 겁니다. 여기 x에 1 대입해보세요. 그럼 1의 제곱 없어지잖아. 여기 x에 1 대입해보세요. 곱하기 1 없어지잖아. 이것만 남았다. 그럼 오른쪽 식에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1, 6, 9를 더하면 x에 1을 더했을 때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은 우변과 똑같은 좌변에도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배하지 않고도. 그럼 좌변에 x에 1 대입해보세요. 1 더하기 3, 4죠. 4의 제곱은 16. 같잖아. 같을 수밖에 없지. 두 식이 똑같은 식인데. 이쪽 개수의 합을 구하나 이쪽 개수의 합을 구하나 답이 똑같을 거 아니야. 근데 이쪽 개수의 합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이 우변식에 다시 말하지만 우변식의 x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하면 우변식 x에 1을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은 똑같은 관계식인 좌변도 x에 1을 대입했을 때 그 값이 개수의 총합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을 저기에 접목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다시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2x) 플러스 3 얘를 제곱해요. 이걸 분배하면 얘를 분배하면 4x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한 값 6x의 2배 플러스 12x 끝에 거 제곱 9. 자, 문제는 이 좌변식에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라고 했다 칩시다. 근데 좌변식과 우변식은 똑같잖아요. 그럼 좌변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는 뜻은 우변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는 뜻이며 우변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려면 x에 뭘 대입했을 때? 1을 대입하게 되면 4 더하기 12 더하기 9 개수의 총합이 나옵니다. 그렇죠? x에 1 대입하면 없어지잖아요. x에 1 대입하면 이거 없어지잖아. 곱하기 1이니까. 그럼 딱 이 앞에 붙어있는 개수들의 총합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 개수의 총합은 25가 돼요. 근데 왼쪽에 있는 식과 오른쪽에 있는 식은 항등식이죠. 서로 똑같은 식입니다. 그럼 좌변의 x의 총합을, 우변에 x에 1을 대입해서 개수의 총합을 구했다는 뜻은 똑같은 식인 이 좌변도 x에 1을 대입하게 되면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분배하지 않고도. 그럼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2 더하기 3, 5죠. 5의 제곱, 25. 이게 개수의 총합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네. 누구 맞나요? 음료 소리가 들렸는데? 잠깐 앉아있어. 자, 그래서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지? 어? 아니야. 갑자기 왜 이래? 뭐지? 왜 갑자기 이러지? 이 자변식 보세요. 복잡하지만 일단 써볼게요. 1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세제곱 더하기 1 더하기 x 더하기 x제곱 x 세제곱 x 네제곱 네제곱 얘를 전개하면 몇 차식이 나올까요? 최고창이 몇 차식이에요? 16차식이에요. 그럼 16차식 앞에 개수가 붙겠죠. 걔를 A16이라고 합시다. 그 다음 분배하다 보면 15차도 나오겠죠? 플러스 그 개수는 A15 14차 개수 A14 이렇게 쭉 하다 보면 나중에는 2차항 개수 1차항 개수 상수항까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모든 개수의 총합, 이걸 전개했을 때 이렇게 16차식이 나왔을 텐데 이 16차식의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라 뜻은 A0부터 A16까지 다 덧셈해야 돼요. 근데 얘를 구할 수 있는 방식은 뭐 하라고요? x에다 1을 대입한다. 우변식 x에 1을 대입하시면 홀랑 x가 다 지워져요. 1, 1, 1, 1, 1 다 없어지고 x에 1을 대입하는 순간 개수와 상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근데 우변식과 좌변식은 다시 말하지만 항등식이거든요. 그럼 우변 개수의 총합을 구하기 위해서 x에 1을 대입한다 뜻은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결론은 이 식에 x에 1을 대입하면 개수의 총합을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좌변식 x에다 1을 대입합니다. 그럼 1 더하기 여기는 두 번째 가로는 2가 되죠. 더하기 세 번째 가로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1의 제곱 9가 돼요. 플러스에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4, 4의 제곱, 4의 세제곱 64 더하기 5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개 1이 들어가니까 거기 4제곱 625 이걸 다 더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더하면 10이 나올 테고요. 그다음 이렇게 더하면 689. 거기다 이제 2를 더하게 되면 691. 따라서 701. 이게 이제 개수의 총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이건 여러분이 안 풀어보았던 유형이라 한번 간단하게 좀 봐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익히신 겁니다. 뭐든 하나 배우면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그랬죠? 안 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고등부 수업 들어가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고등부 수업만 따로 정리할 중요한 핵심 개념이나 아니면 책이 없지만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던 중요한 개념들이 있으면 하고 혹은 뭐 공식이든 개념이든 뭐가 있으면 이건 내가 따로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책에다 여기저기 써놓은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근데 처음에는 몇 장 안 넘어서 갔을 때는 그 정리되는 게 몇 개 없지만 나중에 이제 진도가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그동안 내가 공부한 것 중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교과서에 없거나 책이 따로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선생님이 따로 설명해 주셨던 것, 이런 것들이 책을 하나씩 일일이 다 넘기려면 너무 많은 페이지를 계산해야 되고 페이지 넘길 때마다 또 그런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 눈에 확 한 번에 들어오진 않거든. 또 찾아야 돼, 어디 있는지를. 그래서 가능하면 고등부 수업 이제 시작됐으니까 개별 노트 하나를 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뭐 집에 있는 것도 써도 돼요. 재활용해도 되니까 앞에 안 쓰는 부분 놔두고 뭐 잘라내거나 아니면 그 뒷부분부터 잘 써서 그때부터 수학 뭐 개념 정리라고 해서 뭐 노트를 정리 하나 해서 이런 것들을 좀 하나씩 좀 써놓도록 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들고 다니면서 쭉 한번 훑어보면 책이 없었던 혹은 책이 있었지만 중요했던 그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정리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면 전개식에서의
모든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이 뜻은 그 다항식에 x에 1을 대입하여 얻은 값. 근데 그게 모든 개수의 총합이 되는 겁니다. 글씨가 좀 이상한, 다항식이에요? 뭐 이래, 글씨가. 다항식에 x에 1을 대입하여 얻은 값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자동 반사. 어떤 다항식의 개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그러면 x에 1 대입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건 필기까지는 아니지만 그럼 상수항을 구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다항식의 상수항을 구하시오 그러면 뭐 얘처럼 숫자 단수로 하면 그냥 구해도 되겠지만 복잡할 때도 있을 거 아니야? 개수가 막 저기 있는 숫자들이 복잡하거나 거듭되고 크거나 여기 단수 1이 아니고 뭐 3이 써 있거나 이러면 이제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 뭐 하면 되죠? 0 대입하면 됩니다. x. 0 대입하면 싹 다 지워요. 0 대입하면 x라는 거 다 지워져요. 이렇게. 얘가 남아. 이게 상수항이에요. 얘 상수항 구하려면 x에 0 대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한 거니까요. 네. 자꾸 하다 보니까 재미난 게 생각나죠? 어차피 한 거니까. 근데 선생님, 가끔 이 문제가 이런 것들도 나오거든요. 얘네 보면 A16자부터 A0까지 합이죠. 근데 간혹 A0, A2, A4, A14, A16. 뭐죠? 지수가 짝수인 짝수창의 개수만 더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 1 대입하면 주르륵 다 나올 테고 지금처럼 1 대입하면 주르륵 다 나올 테고 0 대입하면 싹 따지고 A형만 남을 텐데 근데 짝수 한번 골라서 더하는 방법은 뭘까? 이거 학년식 할 때 꽤 이것도 중요한 내용이다. 이때는 x에 마이너스를 한번 대입해봐요. 그럼 x에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그건 a0가 붙죠? 근데 홀수차인 x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이게 마이너스 a1이 돼요. 근데 짝수차인 a2x 제곱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면 제곱이 돼서 그냥 플러스로 나와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위에 자리를 뭐 하시면 됩니까? 더하시면 됩니다. 더하시면 홀수차가 지워져요. 이렇게. 그렇지? 홀수차가 지워지면서 짝수차가 2번씩 계산이 돼. 됐니? 그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각각 1을 대입했을 때 값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값이 뭐냐? 네모라고 합시다. 그럼 따라서 이게 짝수차항만 다 더하게 되면 이 네모 값을 2로 나눈 값. 네, 그게 됩니다. 홀수차를 구하라고 할 때 A0, A1, A3, A5, A15 홀수차만 구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를 더하다 보니까 짝수가 지워졌지. 그럼 홀수차만 남기려면 더하지 말고 그때 빼면 되죠. 빼면 이번엔 짝수가 지워지잖아. 반대로 밑에는 홀수차에 마이너스가 분배되면서 음이 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이번에는 홀수차가 2번씩 나와요. 대신에 이거는 우변을 아까 위에서는 위에 있는 1을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를 대입했을 때 두 개 값을 더해서 네모가 나온 거잖아. 이번에는 빼야 되는 거죠. 빼서 맞아서 위아래 있는 값 두 개를 빼서 세모가 나왔다면 이 값은
세모값을 2로 나눠서 이렇게 넘겨서 2로 나누면 저 홀수차를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문제 변형되면 이런 것도 물어본다. 가끔은 이거 잘라 먹어요. 이게 없어. 이것만 더하래. 그럼 이 오른쪽을 계산한 값에서 AJ를 빼야 되잖아. AJ를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X에 0 대입하면 AJ로 나온 다음에. 그럼 여기다 X에다 0 대입해서 AJ를 따로 구한 다음에 이 값에서 AJ의 값을 빼내시면 됩니다. X에 0 대입한 값을. 그런 방식도 있다는 거죠.